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오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오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담뱃값에 돌돌 말아넣기, 땅콩 버터에 섞기, 신발 밑창에 깔기, 치약으로 위장.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날이 갈수록 교모해지는 마약 밀반입 수법인데요. 올해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의 양이 3,666kg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마약 밀반입 실태도 날이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인데요. 그래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백영탁 관세행정관 연결해서 이 마약 밀반입 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 행정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3,666kg. 이게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된 양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이 정도면 이거 엄청난 양이죠, 이거? 예, 엄청난 양이고요. 예. 보통 저희 인천공항세관에서 1년에 적발되는 마약류가 보통 한 30kg 정도 됩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좀 양이 갑자기 늘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올해는 카트라 그래가지고. 카트? 예. 예, 카트라 그래가지고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자생하는 식물성 마약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마약이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으로 밀반출되려고 그러다가 적발된 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3,650kg 정도 돼가지고 갑자기 적발량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좀 특이한 사례죠. 예. 근데 우리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경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경유지가 이전부터 그렇게 경유지가 됐었나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는 경유지로 보통 많이 이용되는 편입니다. 예. 예. 많이 이용되는 편이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예. 이 다른 선진국에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이제 마약 청정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마약 밀수 조직들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들어가면 네. 훨씬 검사도 적게 받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돼서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주로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으로 간다? 예, 호주로 가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청정국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굉장히 경유지가 돼서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네? 예, 물론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직접 소비되지는 않고 예, 그런 가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마약을 단속한다는 의미에서는 경유지로서의 마약 단속으로서의 세관에서의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근데 적발되는 마약 종류도 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과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로폰이라 그래가지고 예, 필로폰이나 대마초가 주 적발되는 마약류였었는데 요즘은 뭐 가끔가다 코카인, 헤로인, 그다음에 합성 대마라 그래가지고 신종 마약류가 또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어제 도심 속 아파트에서 텐트를 치고서 9만여 명이 흡입할 수 있는 대마를 키운 일당이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예. 아니 이거 9만여 명이 흡입할 수 있는 대마를 키우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걸 우편으로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보통 네. 실내에서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집을 만들어가지고 예. 햇빛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경 재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조량을 풍부하게 하면
대마에 그 환각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THC라고. 예. 예, 그 성분을 아주 높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고품질의 대마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예. 인터넷으로 이제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택배로 해가지고 보내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이번에 잡힌 사람들도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도 그렇군요.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사람이 직접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재배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지만.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그 수법이 굉장히 교묘해지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공항으로 통해서 이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네. 검사도 까다롭게 하고 그다음에 마약 탐지견도 있고 저희가 그다음에 또 엑스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마약 탐지 장비가 또 고가의 마약 탐지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24시간 항상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정보 분석도 하고 검색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제 쉬운 방법으로 가져와서는 적발하기가 항상 적발이 되니까 좀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많이 은닉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어떻게 교묘하게 예를 좀 들어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막 치약 속에다가 그 빨대에다가 마약을 넣은 다음에 그걸 다시 치약 속에다 넣어가지고 가져온 경우도 있고요. 소량의 마약을 그렇게 가져온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뭐 항문 속에다 넣어 가져온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네, 항문 속에다 넣어 가져오면은 엑스레이를 찍기 전에는 적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또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런 문제는 또 이제 적절하게 이제 저희 장비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잘 설득해가지고 또 검사를 해서 적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태까지 단속하시면서 그 허를 찔러 진짜 놀라운 수법 이런 거는 뭐가 있으세요? 제가 한 3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근무를 할 때였었는데 그 25kg짜리 금속 부품이 들어왔습니다. 금속 부품이요. 그러니까 원통형 금속 부품인데요. 완전히 쇳덩어리예요. 25kg면 상당히 무거운 거죠. 조그만 금속 부품이었는데,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엑스레이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금속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마약이 들어있을 거라는 의심이 가는데, 아무 엑스레이도 안 나오고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이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이제 그 공업사 있잖아요, 전문 공업사에 가서 이틀 동안 분해를 해가지고 뭐 자르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유압기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풀러가지고 거기서 필로폰 1kg를 적발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를 검거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이 해체하는 데만 한 이틀 정도 걸리고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인데. 근데 그 엑스레이도 안 나오는 모양이죠? 엑스레이 안 나오죠. 쇳덩어리에서 그런가? 완전히 쇳덩어리가 두꺼운 쇳덩어리다 보니까요. 엑스레이가 투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정말 아니 뭐 이렇게 이 입안에 녹는 물에 녹는 우표 크기의 종이 조각으로 마약을 만들어서 갖고도 들어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3월달에 그 캐나다에서 이제 그 외국인이 캐나다 사람이 들어왔었는데 그 저희 마약 탐지견이 마약 탐지견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인 탐지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탐지하다가 이 대상자 앞에서 이제 계속 냄새를 맡고 계속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이제 검사대로 옮겨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 뭐 다른 건 특이한 게 없었는데 그 우표만한 그러니까 번지 우표 있잖아요. 번지 우표만한 그 종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이상한 그림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기 테스트해 보니까 엔봄이라 그래가지고 신종 마약인데 그 환각 성분이 강한 그런 마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그냥 종이죠. 거기에 이제 묻혀가지고 앞지 형태로 묻혀가지고 우표만한 그런 크기로 해가지고 607장이 나왔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근데요, 이거 이렇게 그 쇳덩어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적발하세요? 미리 정보가 들어오나요? 아니요, 그때 정보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감도 있고 이제 저희가 또 인터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물건이 어떤 종류에 쓰이는 물건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동되고 이런 거를 다 감안해 봤을 때 저희 나름대로 또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류로 움직이는 그런 물품들은 마약이 은닉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확신이 차서 제가 이제
절단까지 저기 프레스를 이용해서 절단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로 열어가지고 해가지고 적발하게 된 경우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약류를 운반만 해도 엄청난 죄가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중국 같은 경우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극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그 한 3년 전에 직접 그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이제 마약을 가지고 나오려 그러다가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제가 직접 그 사람을 조사하러 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그 중국 감옥에 이제 직접 제가 조사하러 갔거든요. 네, 중국 감옥이 되게 열악합니다, 솔직히 환경이.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마약을 50g 이상만 소지하면 사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 한 2kg 정도가 이게 막 해가지고 아마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만 잠깐 좀 어떻게 운반해달라고 그래도 절대로 그거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백영탁 관세행정관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메르스가 우리의 일상을 삼킨 가운데서도 온종일 피어나는 뉴스도 보입니다. 청주의 한 건물주 한 분이요. 메르스로 장사가 잘 안 된 걸 알고 건물 세입자 7명 모두에게 이달 월세는 반만 내세요.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뉴스. 참 따뜻했는데요. 이 마음씨 좋은 건물주 못지않게 메르스 발생 지역에서 힘이 되는 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만나볼까 합니다. 메르스 확진자 지역을 지금 계속 나온 지역 시장도 가시고 격리됐던 마을도 가시고 직접 가셔서 어떻게든 이분들을 돕고 상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요.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예. 마약 얘기 잘 들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진짜. 아이고, 근데 이거 뭐 사방일 다니시죠 요새? 예? 네네,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신곡 요거 이제 나오시는데 그것도 조금 연기하시고 시장 순위 어디 시장 가셨어요? 일단 지난주 제가 거점 지역으로 일단 평택을 삼았고요. 왜냐하면 평택을 가니까 이제 다른 지역도 가고 있지만 지금 다른 지역 분들 이제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여기도 와달라 하는데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택이 이제 진원지로 되면서 사실 이제 평택의 시의 잘못도 있겠으나 정부에서 비밀주의로 간 탓에 그것을 이제 그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그 45만 평택 시민들이 평택에 산단 말도 못하고 피해 입고 하니까 오히려 평택을 먼저 일단 지금 제가 쭉 뉴스를 보니까 4차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위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국에서는 심각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경계를 해야겠으나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메르스 이전에 소민들은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평택을 만약에 살려서 어느 날 뉴스에 확진자도 이제 6일 이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택이 경기가 메르스 이전에 80% 수준으로 됐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선한 영향력이 전국으로 도미노처럼 퍼지면서 좀 랜드마크처럼 좀 상권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통복시장이라는 곳에 갔다 왔고요. 평택 통복시장이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다니고 있죠. 어제는 순창 갔고. 순창이요? 순창. 순창. 순창이 또 이제 그 오명을 또 있어가지고 농산품이 반품되고 이러고요. 강천산 공원,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1년에 130만 명씩 오시는데 90%가 감소했습니다. 아이고. 농산품은 사실 제가 감염학회 의사 선생님들하고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100% 유통자 손을 거쳐서 메르스가 될 확률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뭐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렇죠. 통인시장도 갔다 왔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장훈 씨가 이제 딱 공연한 다음에 시장이 좀 많이 활기차졌나요? 되게 신기하게도 그때 이제 통복시장에서 한 3시간을 돌면서 이제 계속 인증샷을 찍어서 예. 상인분들도 올리고 마침 그 전날 와서 그 강의를 하고 가셨대요. 그 IT 관련 업계 분이. 그 상인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예. 이런 홍보를 해라. 뭐 카스나 뭐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한 것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기사화도 되고 그랬는데 평택시 공보과에 전화해봤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오늘 통곡시장에 한번 제가 더 가볼 건데. 오늘 더 가보시는구나. 직업병이 제가 연출자 병이고 성격상 직접 확인하고 안 보면은 제가 못 믿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가서 확인하고 어머님들 만나고 안중시장이라는 곳에 들을 것이고 평택에. 예. 그리고 내일 평택에서 장터음악회를 한번 하고 나면. 그리고 제가 평택시장님이랑 직원분들한테 시민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제안을 갖고 오실 것을 제안을 했는데 예.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그게 된다면 다음 주쯤에는 한 70-80% 선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가 무슨 평택시 직원 같네요. 이렇게. 어쨌든 평택이 살려야 예. 다른 데까지 도미노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미칠 것 같아서.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럼요. 이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세월호 때는 안산, 진도, 광화문 다 다니시더니 메르스 이것도 따라다니기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참 이런 공연 아까 장터음악회도 기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는 다 장터음악회로. 예. 포터블 이거 장터에 맞게 이렇게 스피커 다 들고 다니면서. 가보니까 어머님들 노래 한 곡 켜 막 이런 말씀 많이 나오셔요. 그래서 노래해야지 김장훈이 왔으면 그래서 노래 해야겠다 그래서 포터블 그 스피커 갖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 데서 노래하라면 노래하자.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앞으로 공연으로 같이.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그 어려운 사회적으로 이 그늘진 곳을 사실 공인이 이렇게 신경 많이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 함께 잘 이게 천성적으로 잘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타고난 그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수없이 많은 거를 저도 뭐 고등학교 중퇴하고 나와서 고생할 만큼 하고 살았는데 그런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사람들이 몰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노래 이외에도 이렇게 좀 돌려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어느 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하시면 더 분위기도 더 떠지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냥 통복시장 가면 되나요? 저 장터음악 아니죠. 요번에 통복시장 또 가신다 그러고 장터음악회 어디서 아까 하신다 그랬죠? 그 통복시장에서 또 하는데요. 예. 일단 통복시장에서 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올린 제 SNS가 한 달에 한 1,000만 명 정도 조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제가 안 하게 되면서 1인 언론과 1인 방송을 구축하자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제 다단계 기능으로 퍼지는 기능이 있으니까. 다단계는 좀 용어가. 알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은데. 이게 사람들이 다단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좋아요 이렇게 퍼지잖아요. 해시태그나 기반이나. 그래서 대단계로 이렇게 큰 단계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이제 페북을 보고 좀 의식 있는 기자분들 기사화 시키고 해서. 그러니까 저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많이 오시던데요. 페북 보고 왔다고. 그리고 특히 장터음악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디 간다 그러면 시에서 준비를 해서 미리 광고들을 많이 하시고 저를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시고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김장훈 씨의 노래죠. 산호라면 쫙 나오는데 진짜 사시면서 이렇게 함께 계속 생각하시고 어려운데 그늘진데 계속 돌보면서 사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겠죠. 그 공인으로서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중에 한 분으로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새롭게 모든 것들을
이 생각하고 눈뜨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아침부터 그리고 오늘도 또 여러 군데 다니셔야 될 텐데 힘내시고요. 저희가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예. 거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설령 그것이 쇼업으로 보일지라도 원래 정치인들은 다 쇼업으로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마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쇼업으로 보일지라도 정치하는 분들이 지금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당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 군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 좀 물건도 사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예. 그걸 욕할 사람은 지금은 없을 것 같으니 좀 많이들 좀 오셔서 예. 이것저것을 막 날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아실 만한 분들이 날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거 굉장히 희망이 되거든요. 그럼요. 예. 우리가 좀 잘 되려나 이 사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 다 같이 좀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그럼요. 있습니다. 예. 정말 힘내시고요. 저희는 항상 지켜보고 응원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가수죠. 가수 김장훈 씨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가수 김장훈 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훈훈해집니다. 이런 훈훈한 기운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나라 전국에 퍼졌으면 좋겠는데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다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예, 지금 8시 34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직장에 도착하실 시간쯤 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현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위로 두 건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여파 때문에 좀 길게 밀렸었거든요.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그렇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양방향으로 좀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부평 진출로와 신월 부근으로 밀리고요. 외곽으로는 부평에서 가자 진출로 부근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인고속도로 나왔을 때 주변에 남부순환로가 있는데요. 남부순환로 따라 수서가는 길에서는 신월 사거리와 신월 나들목 사이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방향으로 홍제램프를 조금 더 간 곳 끝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게 되면서 부근으로 밀립니다. 천호대로도 역시 사고가 났습니다. 천호대교 방면으로 아차산역 사거리 부근 4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부근으로 지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안전운행하셔야겠는데요. 지금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 북단에서 난지나들목,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마주하는 올림픽도로가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하남 방향으로 여의도권으로 일부 구간 아주 짧게만 밀릴 뿐 지금은 하남 쪽으로 가기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잠실대교 이후로 반포대교 앞두고 짧게 속도가 내려갑니다. 끝으로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동, 반대쪽으로는 묵동에서 신내까지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새 왜 이렇게 유도가 시끄러워요? 예? 예,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예,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의 국가대표팀 감독, 예? 이 감독 출신 교수들이 승부 조작,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예, 유도 스타 출신은 용인대학교 교수 그리고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 시도 유도회 관계자 40명이나 됩니다. 이 40명이 이 승부 조작, 부정 선수 출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무더기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14년까지 이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 107명을 전국체전에 모두 179회나 출전을 시켰는데요. 이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 용인대 교수들은 용인대 선수들을 부정 출전시키면서 그 대가로 1억 1,000만 원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또 모 교수는 결승전에서 이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스포츠는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스포츠맨십, 저희 어렸을 적에 맨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건 아니죠 진짜. 예. 프로야구 소식 알아보죠. 홈런 1위 강민호 선수. 어제 홈런 하나 더 추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홈런 1위 강민호 선수가 이 롯데 선수거든요. 어제 삼성전에서 시즌 24호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 홈런 2위가 삼성의 나바로 선수인데 나바로 선수하고 격차를 홈런 2개로 벌렸고요. 롯데가 삼성을 13대9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NC가 기아를 8대1로 이기고 다시 선두에 복귀했는데요. 요즘에는 이 자고 일어나면 선두가 바뀔 정도로 선두 경쟁이 치열한데 NC의 손민환 투수 꽤 고참이거든요. 노장 선수인데 시즌 8승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주 대견한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 어제 돌아왔죠. 예, 어제 이 캐나다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던 이 여자 축구 대표팀이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 윤도경 감독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기틀을 잡을 수 있어서 뜻깊었다라는 말로 이번 대회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대표팀 곧바로 어제 해단식을 가졌고 선수들은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는데 여자 축구 리그가 이 WK 리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WK 리그가 29일부터 재개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구 대표팀이 16강까지 진출한 힘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관심 속에서 이 일을 악물고 뛰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에도 상당히 머쓱해지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본은 8강 진출했네요.
예, 일본이 16강전에서 네덜란드를 2대1로 꺾고 8강에 진출했거든요. 일본이 이번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르기까지 한 경기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4연승을 올렸고요. 8강전에서는 호주하고 맞대결을 벌이게 됐는데 일본은 등록 선수가 한 3만여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한 1,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대표팀의 전가을 선수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에서 여자 축구 선수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웠다. 이번 그렇죠.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 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좀 비인기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요. 예. 예, 그런 면이 있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샬리 댄스라는 일본 영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전 이 음악만 들으면 왜 샬리 댄스라는 그 일본 영화의 제목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로 그리고 영화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시네마인 뉴스인데요. 네. 오늘도 소개시켜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영화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제가 저 셜리 댄스 말씀하셔서 갑자기 그 수호 마사유키 감독이 생각이 나고 야쿠쇼 코지가 주연을 맡았었는데요.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만들어졌을 때는 리차드 기어가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배우가 사실은 이미지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영화에서 셀러리맨인데 그렇죠. 근무를 할 때 그 데스크 아래서 책상 아래서 탭 댄스를 밟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나고 많은 사람들은 꽉 짜인 현대사회의 어떤 그런 생활에서 탈출하고자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한다. 뭐 이런 생각들 다시 한번 했고요. 제가 오늘 조금 있다가 어디 가서 특강을 해야 되는데 좀비에 대한 거예요. 좀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샬리 좀비 얘기를 뭘 할까 그랬더니 아침에 제 와이프가 어쨌든 당신이 좀비 아니냐. 저도 오늘 샬리 댄스처럼 사실은 좀 일상을 좀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어떤 긍정적 의미의 일탈을 한번 꿈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삶의 활력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저희의 일상사를 보면 우리 모두의 일상사를 보면 벗어나기 참 힘들죠. 네. 샬리 댄스. 전 아까 그냥 갑자기 음악을 딱 듣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 영화가. 참 오래된 영화인데 샬리 댄스도요.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 극장가가 우리나라 영화 두 편이 쌍끌이 흥행을 시작했다. 그 헐리우드 대작들이 지금 계속 몰려오잖아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이런 거. 네네. 그 외에도 헐리우드 영화 굉장히 많죠. 그런데 현재 극장가는 늘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주라기 월드 등등 할리우드 외화의 공세가 심상치 않았는데 한 주만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박스오피스 1, 2가 연평해전과 극비수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매일도 두 영화가 만만치 않고요. 저는 사실은 연평해전의 어떤 흥행세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그렇게 확정해서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했죠. 그래서 현재 한 16만 정도의 관객을 모은 상태고요. 극비수상 꽤 많을 거요? 극비수사는 지금 140만, 150만 관객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비수사가 초기에 공개되기 전에는 저는 이제 영화 쪽에서 얘기했을 때 시놉시스라고 하죠. 이제 줄거리를 간략하게 들었을 때 이게 잘 될까. 1970년대 후반 얘기고 좀 올드 패션하고 스마트폰도 안 나오고 등등. 그래서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관객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일단. 굉장히 뭐라 그러나 긴장의 연속, 몰입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사실은 지병이 있어서 영화를 보다 중간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쯤부터 오히려 영화가 더 꽉 조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든 곽경택 감독의 연출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사건은 유괴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1970년대 후반하고 1980년대 초반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유괴 사건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역기적인 사건이 많이 벌어지니까 유괴라고 하는 그런 범죄가 예전보다는 좀 못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가장 극악한 사건 중에 하나였었고요. 1978년에 벌어졌던 한 유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범인을 쫓는 형사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점쟁이. 그렇죠. 예, 두 사람의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활약상을 그린 영화인데 그렇게 활약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게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분위기나 사회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일종의 데자뷰인데 1978년이면 박정희 시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박근혜 시대고요. 그래서 두 시대가 묘하게 오버랩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괴 사건을 둘러싸고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경찰 조직 내에 어떤 끝없는 관료주의를 포함해서 그 시대가 조직이기주의 그렇죠. 조직이기주의와 그 시대가 중합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1978년은 79년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박정희 그 전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꽉 누르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합적인 분위기와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모멘텀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부딪히는 이 답답하고 아주 암울한 분위기 어떤 그런 사회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지금의 상황과 좀 겹쳐져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 문제나 뭐 메르스 문제나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안 돌아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기주의도 지금 막 나타나고 있고 관료주의의 병폐는 아주 극에 달해 있고 말이죠. 스마트폰과 컴퓨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없는 그런 시대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 30년 동안 78년이면 거의 한 40년인가요? 한참 됐죠. 한참 된 거죠. 네.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 시절 동안 우리 사회가 과연 진화했는가 진보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의 시선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소수 의견이라는 작품도 개봉을 하나요? 했나요? 막 했습니다. 네. 이 작품도 지금 예매율이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사전에 마케팅이 좀 부족했던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 작품도 지금 꽤나 그 영화 매니아들 왜요? 버스에다 붙이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마케팅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버스에 붙이는 시간도 그래도 한 3주 전에 한 달 전에 붙여야 되는데. 그래야 되나? 너무 빨리 너무 이제 이 텀이 좀 짧았죠. 소수 의견은 법정 드라마고요. 사실은 이 영화를 지금 배급하는 그 회사에서 저한테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용산 참사를 좀 연상케 하는 그런 얘기고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가까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면 그게 한 10년은 지나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서적으로 부담스럽거든요. 관객들이요. 뭐 세월호 얘기를 지금 영화로 만든 건 다큐멘터리에 불과하지 극영화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이 소수 의견도 그런 얘기를 담고 있다. 용산 참사 얘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관객들에게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도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법정 드라마가 사실 가장 긴장감이 높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몇몇의 캐릭터가 사실은 그 언어로서 부딪히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서스펜스가 강한 장르적 드라마가 이 법정 드라마인데 한국에서 법정 드라마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법정을 생각하시면 일제시대 법정 같잖아요. 딱딱하고. 배심원도 사실은 최근에 생긴 그렇죠. 거죠. 최근에 생겼고 뭔가 이제 변호인이나 검사가 좀 논거나 말하고 막 그렇죠. 변론할 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됐었는데 이번 소수 의견을 보시면 한국의 법정 드라마가 진일보하고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제목은 제가 알기로는 소녀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너무 밋밋하다. 바뀐 것이 바로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성적이 좀 저조한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은 지난달에 그 가장 흥행이 기대되는 영화 또 매력적인 영화를 이 영화를 꼽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사실은 1920년대 30년대 그러니까 근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영화 이야기들이 흥미롭죠. 일단 무서운 영화 아니에요? 이건 공포죠. 공포죠. 네. 복식이나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코스튬 드라마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패션 트렌드보다 그 당시 훨씬 더 그 호화롭고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신문물이 막 나올 때여서 사람들의 막 변화상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인데 이 경성학교는 그때 당시를 모티브로 해서 한 여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공포예요. 근데 나중엔 또 공포가 아니에요. 멜로가 돼요? 이상한 기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이 좀 욕심을 많이 부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작자도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제 장르적으로 여러 가지가 혼합될 때는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충일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음새가 좋아야 되고요. 공감대가 좀 많아야 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왜 이 시절로 돌아갔는가 감독이. 곽경택 감독이 1978년으로 돌아간 것 그래서 그 극비수사를 찍은 것은 영화를 보면 이해가 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혜원 감독이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을 찍었을 때 왜 이 시절로 돌아갔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영화를 보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관객들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니까 흥행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시 영화는 스토리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들을 만든 최동욱 감독의 암살이라는 영화. 네. 이것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최동욱 감독이 워낙 이제 한국의 블록버스터의 선두주자죠. 예전에 배창호 감독이 1980년대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소리 들었는데 최동욱 감독이 요즘 살짝 그런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최동욱 감독은 자기 갈 길을 정했습니다. 뭐 작가주의 감독 이런 얘기 듣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흥행 타율에서 가장 앞서는 감독 그리고 상업 영화에서 많은 대중들과 공감하고 대중들과 같이 가는 감독 이렇게 자신을 자리매김한 것 같고요. 암살 역시 이제 근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를 그러니까 개화기 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 워낙 이제 유명 스타들이 다 나오죠. 전지현, 이정재 등등. 아마도 암살이 개봉되면 또 그 많은 관객들이 초기에 흥행세를 몰아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제목이 또 암살이고 일제의 그 일종의 그 봉사하는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때 1920년대 이때 30년대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념적으로 그 스펙트럼이 넓었던 시대 아니었을까. 뭐 실제로 그 소셜리스트도 있었고 아나키스트도 있었고 그리고 뭐 또 민족주의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이념적인 스펙이 넓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공동 전선을 많이 만들었던 시대가 이때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도 더 화려했던 시대가 뭐 유럽이나 아시아나 1920년대 또 1930년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로서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질까요? 네, 오늘 들을 음악은 내 여름의 판타지아라는 그 요새 인디펜던트 영화, 독립영화가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한 2만 명 가까운 관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축 파티도 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장원재 감독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비포 선라이즈 이렇게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쇼핑 얼마나 하세요? 여금 백화점 음써.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쇼핑이죠.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라면 전국이 다 쇼핑이다. 쇼핑이 다 할인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쇼핑은 다 할인.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예, 한여름의 판타지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